안녕하세요. 서공남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네, 촬영을 할 거예요. 네. 따봉이에요. 인사하세요. 오늘 영상을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볼까요? 목사님이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제가 외동딸이라 저만 이렇게 몰빵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고 너가 기준을 높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부모님 마음에서.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기다리면서 제가 지혜를 네. 잘 풀어나갈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음. 네, 질문을 드려요.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오빠랑 결혼할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는 아니고 하고 싶은데 어. 완전 그 미래가 없게 이제 엄마 아빠는 반대를 하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꿈꾸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음. 과연 꿈을 꿔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거구나.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신기하네. 자녀분이 한 분이신 분들은 유독 기대가 크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치도 높으시고. 일단 딸 가진 부모, 특별히 뭐 외동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배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도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부모하고 떠날 각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가정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안 떠나보내.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안 떠나보내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안 떠나보내. 저는 부모님한테서 떠나는 게 어려웠고 저만 약간 외동딸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투자한 게 많으니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공남인에도 만만치 않게 부모님이 떠나보내는 걸 어려워하셨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목사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모든 부모님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걸 어려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좀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가정과 별개로 그냥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기존에 있던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어야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경험으로 배웠잖아요. 사람은 답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실력이 없음을 알았던 게 정말 공남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답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3년의 경험으로 직접 싸워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저희의 실력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다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자녀가 단호하게 떠나야 돼. 특히 남자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 두 사람이 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둘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부모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또 거기 붙어가지고 뭘 서로 간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내 식구가 똘똘똘 결속했었거든요. 저는 그 결속이 사랑이라 생각을 했고 우리 가족이 사랑이 넘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배경에서 살아오던 제가 우리 공녀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이루고 있던 가정이 걸림돌이 될 줄 몰랐어요. 떠나가지를 못했죠. 부모님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저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가 너무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결속을 깨뜨리는 법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결속이 깨지는데 정말 많은 상처를 서로가 받았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지금은 또 못 살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뭐 싸우다가도 돌아오면 뭐 출가회원이라고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왜 네가 거기 살고 있니? 나와라, 유학 가라 이러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부모 도움을 정말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고 안 받을수록 좋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둘만의 가정이 시작이 돼야 돼요. 부모는 우리가 잘 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을 때 저희 두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두 사람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의사를 듣긴 듣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 그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 둘만의 사랑하는 가정은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는 간섭과 끊임없는 족쇄를 하나씩 차고 살아가는 거가 맞아요. 저 이거 공감해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건강하게 관계가 변해간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게 정말 이전에는 좀
비정상적으로 부모님과 제가 가까웠으니까 서로가 건강한 사랑을 할 줄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을 만들면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저도 좀 서로 떨어진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둘이 사랑을 하게 되는 가정을 만듦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커져간다는 게 무슨 그 느낌인지 사람은 알겠어요. 둘만의 일을 또 양쪽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철없는 삶을 이제 끝장을 내야 돼요. 둘이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면, 그런 결정이라면 이제 둘만의 일을 누구에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 아버지랑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정도로 정말 저희 깊은 이야기까지 아버지랑 많이 나누고 했었거든요. 그걸 되게 친한 부자 관계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우리 공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좋아했고 부러워했어요. 저 부자 관계는 정말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이가 좋으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갈등들을 언제까지나 아버지께만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가족은 우리 공녀이고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결혼 준비에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공남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 말이 좋아서 사귀지 자신의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의견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왔었으니까 계속 착한 아들이었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2명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공녀의 말도 들어야 되고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죠. 중간에서 갈팡질팡 못하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성숙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미숙한 단계의 삶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부모한테 갖다 상의하고 부모한테 도움 청하고 부모한테 손을 내밀고 그래서 절대로 둘만의 가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거 배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부모와 딱 끊고 그리고 결혼은 좀 반대하는 걸 해야 또 그게 또 열정이 솟지. 자꾸 뭐 하라는 거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공녀와 연애하면서 제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보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공녀와의 연애는 항상 제게 성장이었고 성숙이었다 보니 이 결혼 생활도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우리 공녀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우리의 결혼 생활 자체가 항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호하게 배신할 기회가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기회를 잡은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마주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못마땅해 하셨고 반대하시고 했으니까 부모님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아냄으로써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엄청 강한 거죠. 맞아.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원하는 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거. 물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얘기한 것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객기가 생기는 거죠. 맞아. 적어도 이렇게 성인이 되면 직장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그건 정말 홀로 고독한 결정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누구한테 뭐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내 인생을 결정할 거냐, 이게 정말 내 인생을 거는 일 아니에요.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연애가 건강한 연애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 순간순간이 모두 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을 서로 오픈하고 서로의 상처를 오픈하고 가정사를 얘기하고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소통하고 깨달아간 것 같아요. 부모님과 공녀를 사이에 두고 과연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했던 그 순간순간이 연애 과정에 담겨 있어요. 제게는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 결혼 생활 자체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통해서 다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되게 우연히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면서 저도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이 4분 정도의 말씀이 다 이렇게 명심하고 살아가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저기를 다녀와서 딱 하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건 끊어내고 독립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언젠가는 부모님과 내가 끊어질 수 있겠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만 했던 것 같고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동안 독립의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걸 다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답을 아는 것과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여러 결혼의 형태가 있고 모습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으며 이 부부가 어떻게 연애해왔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갈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가고 싶어요. 따봉이도? 따봉이 일어났어.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 따봉아, 우리 따봉 남녀. 따봉 해주세요. 따봉. 따봉.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3년 동안 연인이었던 서국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또 부부의 생각을 많이 나눌 테니까 저희와 함께 사랑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따봉이 졸려요. 안녕.